검찰이 택시업계와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온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택시업계가 고발한 지 8개월 만입니다. 타다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의 쟁점이 뭔지 신기주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문제는 이게 렌터카냐 택시 영업이냐 이 두 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개를 좀 비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그 스타트업 업계 용어를 비유하자면 소비자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렌터카든 택시든 다를 게 없습니다. 소비자는 타고 가니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하지만 이게 법망으로 들어가다 보면 여객 운수사업법상으로 운수사업자냐 그럼 택시가 되겠죠. 아니면 타다처럼 렌터카를 빌려서 그것을 기사를 고용해서 잠시 빌려 타는 것이냐. 소비자한테는 차이가 없지만 사업자한테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저 익스피리언스 개념에서 보자면 가장 큰 차이는 타다는 차가 크고요. 택시는 차가 작죠. 중형차고요. 일단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차량 크기가 소비자한테는 가장 큰 차이가 되고요. 타다 논쟁이 있고 나서 그 택시 업계 쪽에서도 대형 택시에 눈을 돌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한국에선 99%가 4인승 중형 택시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택시는 0.1% 이하였는데 타다가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요금의 문제, 요금 체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차이가 이제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번 시청자들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타다 택시를 하나 불렀는데 사람들과 얘기할 때 택시 불렀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렌터카 하나 오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 타는 입장에서는 뭐 차이가 없습니다만 법과 관련돼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타다가 결국 불법 택시 영업이라고 결론을 짓고 이제 기소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뭡니까? 지금 앵커님 말씀하시는 그대로인데요. 소비자들은 차이를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 택시니까 택시다. 비슷한 유상 운송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법적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 거죠. 반면에 타다 입장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는 일종의 그 법의 어떤 틈새를 찾아낸 측면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 업계에서 모빌리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 여객 운수사업법을 외우는 겁니다. 달달달 외워서 그 사실을 다 이해하고 그 안에 어떤 틈새가 있는지 찾아내는 거예요. 그건 역사적으로 얘기하자 보면 법이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타다 입장에서는 그 안에서 시행령 제18조 그러니까 승차 정원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 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저 크기에서는 운전자를 딸려 보낼 수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타다가 존재하는 근거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이걸 택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택시로 인척하는 불법 영업이다라고 하고 기소를 하게 된 거죠.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에서는 운전자가 갈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어차피 렌터카야 하는 거지 택시 영업일 때는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군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타다를 둘러싼 이 논란이 지금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정부와 국회가 그동안 뭔가 새로운 법을 조정해서 개정안을 확정을 짓든지 하면 검찰이 그걸 보면서 일단 법적 처리를 좀 미룰 수도 있는 건데 또 결국 정부하고 국회는 그 역할을 다 못한 셈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러게요. 제가 스타트업 업계를 오래 취재하니까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시장을 이긴 만큼 능력이 뛰어나다. 이거는 스타트업 업계가 갖고 있는 굉장한 푸념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부가 어떤 면에서 보면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물론 스타트업 업계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7월 17일 날 그 택시 제도 개편안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국토부에서. 근데 이게 두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면허 총량제라는 걸 만들었죠. 말하자면 시중에 다니는 택시의 총량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기존 사업자가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자한테 면허를 팔아서 그래서 이제 시장에 진입하라는 얘기인 거죠. 아시다시피 국내 택시는 공급 과잉 상태잖아요. 그런데 감차가 안 되고 있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감차의 문제를 기존 신규 모빌리티 사업자가 그 면허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묘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타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게 타다는 지금 현재 1,400대 차를 운영하고 있고요. 운전기사가 9,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면허를 주고 운영을 하려면 약
천조 원 가까운 돈이 한꺼번에 들어가거든요. 물론 타다는 제가 알기로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천조 원을 이런 식으로 쓰는 건 억울한 일일 수 있겠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택시 제도 개편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그 모빌리티 서비스를 규정한 것인데요. 하나는 가맹, 하나는 중개, 하나는 혁신입니다. 네. 가맹이라는 건 뭐냐면 프랜차이즈 닭집처럼 택시도 유명한 브랜드가 있어서 그 브랜드 안에서 가맹해서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것이니까 기존 서비스 사업자하고 모빌리티 사업자 간의 어떤 결합력이 생기죠. 가맹. 맞습니다. 예. 두 번째는 중개인데요. 우리가 이미 익숙한 것인데 앱을 통해서 택시를 불러요. 쉽게 얘기하면 고객과 택시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중개 서비스. 이거 역시도 기존 서비스 사업자들과 충돌이 좀 적습니다. 이 두 가지는 괜찮은데 세 번째가 혁신이에요. 기존에 없었던 택시 사업자가 등장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정확하게 해당되는 게 예, 타다인 타다. 거죠. 그래서 문제는 타다의 문제를 7월 17일 날 국토부가 이른바 택시 모빌리티 상생안을 발표할 때도 은근슬쩍 빼놓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다 입장에서는 아무런 해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의 경쟁자들이 계속 등장하는 상태가 됐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무소속인 김정진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이 사실상 타다 금지법을 발의한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타다 입장에선 그러니까 생존, 존망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된 거죠. 예. 택시의 프리미엄이 예전엔 다 딸려 다녔으니까 하다가 그만두고 팔 때는 좀 돈이 좀 생겼는데 프리미엄도 많이 줄었고. 맞습니다. 예. 네. 초과는 공급으로 아까 설명을 하셨고 네. 또 택시 타는 승객이 뭐 지하철 같은 게 많아지니까 점점 줄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죠. 이제 네. 그래서 생존을 보장받을 어떤 시간적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약간의 보완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꺼내신 얘기대로 네. 타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네. 아무 이제 소비자들이 생각한다면 내 생명과 내 안전과 내 편의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건데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셨습니까? 네, 사실은 이재용 소카 대표, 그러니까 타다의 대주주죠. 네. 그러니까 주장하는 게 소비자의 목소리를 들어봐라라는 주장을 많이 하는데요. 전 직접 들어본 결과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그 중소기업 대표분이었습니다. 근데 타다가 등장한 후 지난 1년 동안 그 법인카드로 쓰는 직원들의 그 운송 택시비 비용이 20% 증가했다고 해요. 예. 흥미롭게도 이게 타다가 기존 택시보다 정확하게 20%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타다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것을 회사 입장에서 비용이 증가한 거로 볼 것이냐. 이 CEO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사원 복지로 보겠다. 그러니까 이건 타다 서비스 자체가 특히 여직원을 위한 복지로는 매우 안전하고 예. 서비스가 풍족하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사원 복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특히 강제 대차 말하자면 이제 탑승 거부가 없고요. 연말에 다가오는 탑승 거부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렇죠. 예. 또 하나는 그 차에 탔을 때 라디오를 틀까요? 또는 차 안에 온도를 맞출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 승객들한테 승객이 먼저 말을 하기 전에 예. 말을 걸지 않는 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타다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가 있겠죠. 네. 네. 택시 기사가 정치 얘기 먼저 안 꺼내는 건 저는 상당히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많이 시달립니다. 그러나 택시 업계에도 그동안 손실을 입은 것들이 명확하게 있겠죠. 네, 사실은 택시 입장에서 보면 가장 말씀하신 것처럼 큰 손실 중에 하나가 그 면허값을 나중에 프리미엄을 받쳐서 권리금으로 팔았었죠. 그렇죠, 예. 그게 사실 9천만 원까지 갔었는데 어. 타다 등장 이후에 6천만 원대까지 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예. 근데 아시다시피 이 택시의 그 권리금이라는 건 택시 운전기사분들한테는 퇴직금에 해당되잖아요. 이 퇴직금 문제 때문에 사실은 감차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던 거고요. 예.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타다 때문에 우리의 노후 대책이 사라졌다. 사라졌다. 택시 운전기사분들의 주장이고요. 또 근거가 있는 주장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재용 소카 대표, 그러니까 이른바 소카, 그러니까 타다 입장에서 보자면 1,400대 정도 운영하는데 서울 시내에 있는 택시 숫자가 7만 대가 넘어가니 예. 고작 2% 수준인데 그 정도까지 위험을 주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 주장이 좀 충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기소까지 갔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타다는 어떤 쪽에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전개될 건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스타트업 업계의 여론 제가 취재해 온 걸 말씀드리자면 예. 타다는 지금
그러니까 1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10월에 창업했으니까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1. 국토부가 타다를 괘씸죄 혐의를 주고 있죠. 말하자면 원래 상생협의안에 들어오라고 했는데 들어오지도 않았었고 처음에는요. 나중에 10월 7일 날 타다의 차량 대수를 1만 대까지 증가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른바 이제 면허 총량제에 정확하게 반하는 겁니다. 정부 규제하고 정면 충돌했으니 괘씸죄가 적용되는 측면이 있겠고요. 그 규제 당국과 또 검찰의 기소까지 당했어요. 이 기소 결과는 법정에 갔을 때 3, 4년 이상 걸리게 되는 지리한 법정 공방이 이루어질 텐데 그 상황에서 타다는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쟁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 모빌리티의 라이언 택시, 이른바 지금은 이제 벤티 택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역시 대형 택시예요. 그러니까 카카오 모빌리티가 타다의 시장을 잠식해 들어오는 상황에서 타다는 정부, 검찰과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자금은 충분할지 모르나 자금을 충분히 쓸 수 없다면 소용이 없겠죠. 그러니까 타다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는 것은 스타트업 업계의 어떤 평가기도 하더군요. 네, 알겠습니다. 사회 전체를 보면은 새로운 공유 경제 또는 플랫폼 경제 또 새로운 테크놀로지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걸로 사업을 할까 하다가 갑자기 검사를 쳐다보면서 검사는 어떻게 하실까? 판사님은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하면은 야, 이게 과연 뭐 당장은 타다와 택시 문제는 어떻게든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만은 앞으로의 우리의 21세기 이거 뭔가 이 정치권하고 정부가 좀 제대로 나서 줘야겠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사실은 그 조지 스티글리츠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규제 포괄 이론이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정부가 이해단체에 획득돼서 규제를 너무 많이 펼치게 되면 혁신이 불가능하다. 사실은 포용적 혁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타다가 어찌 보면 매우 중요한 우리 사회의 어떤 바로미터 시험대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